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미니5 프로 리뷰해 볼게요. 미루 커버댐이 떠 있으면 이제 이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상이 길고 빠르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보시던지 되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커버 벗기는 방법은 아래부터 벗기시면 됩니다. 아래 벗기시고 위에 벗기시고 그 다음에 빼주시면 돼요. 눈에 맞도록 얹혀 주시고요. 얹혀 주시고 밑에부터 밀어서 넣어 주시고 두 번째 당겨서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날개가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 그래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펴면 전원이 들어오게 설정을 바꾸실 수 있고요. 다리를 펴도 전원이 안 들어오게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끌 때도 다리를 접었을 때 꺼지게도 설정할 수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눌러서 켜주시고요. 한 번, 두 번 눌러서 꺼주시고요. 켜는 거랑 끄는 거는 똑같습니다. 조종기 같은 경우 스틱이 요 아래에 있어요. 스틱을 요 아래에서 빼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조종기 커버 액세서리는 구입하시면 스틱이 꽂아져 있는 대로 덮어 놓을 수가 있어서 사용하는 데 용이합니다. 이거 추천드리고요. 조종기 스트랩은 꼭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의외로 이거를 놓고 손을 써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목에 걸어 놓고 손을 써야 될 때는 내려놓고 손을 쓰시면 되니까 목걸이 스텝은 꼭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에 거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손에다가 두 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스트랩 없이 사용한다면 내려놔야 될 때, 그럴 때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전원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켜주시면 되고요. 안테나 같은 경우는 펼쳐서 드론이 있는 쪽을 안테나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시면 이렇게 조종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이전 화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전 화면은 집 모양을 눌러서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제품에 전원이 켜져 있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은 여기 업데이트가 떠요. 그러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안 뜬다면은 현재 펌웨어 업데이트는 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플라이 눌러서 촬영하는 쪽으로 왔고요. 우선 화면 설명을 할게요. 왼쪽 위에 좀 전에 얘기했던 집 모양 앞으로 가는 거고요. M모드는 노멀 모드, 시내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꿨을 때 바로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륙 허가됨이 떠 있으면 이제 이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터리는 98%가 남아있고 0분 0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륙하면 배터리 소모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지금 얼마나 나를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RC는 안테나 수신율이고 가득 찼을 때 흰색이고 많이 줄어들었을 때 주황색, 연결이 끊길 수도 있는 수준이라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 옆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눌러보시면 감지 시스템이고요. 현재 감지가 우회, 정지, 끄기 요 중에 뭐가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우회, 정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륙하면은 흰색으로 되면서 사용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사용을 안 할 때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36개의 위성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점점점은 메뉴를 호출하는 거고요. 필름 모양은 지금 동영상이라는 거고, 요거를 눌러서 마스터샷은 비행 중에만 돼요. 퀵샷 요것도 비행 중에만 되고요. 하이퍼랩스, 파노라마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하이퍼랩스에서도 프리, 서클, 코스락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는 눌렀을 때 녹화를 시작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녹화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마크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녹화됐던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녹화했던 거 2초짜리 여기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꺽쇠를 넣고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요걸 선택해서 여기에 파일 다운로드라고 뜨죠. 요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왼쪽 아래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기는 왼쪽 위에, AF는 오토포커스 요걸 눌러서 매뉴얼 포커스로 하실 수가 있고요. 매뉴얼 포커스일 때는 누르고 아래로 위로 하면서 포커스를 내가 원하는 포커스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 거리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배율, 2배율 눌러서 확대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미니5 프로는 2배율을 눌렀을 때 손실이 적은 2배 줌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2배 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당겨서 300까지 더
확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이 휴대폰 옆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거를 누르면은 세워지면서 세로 모드, 다시 한번 누르면 가로 모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맨 아래 오토라고 써져 있는 거는 지금 카메라가 오토라는 거고, 오토를 누르시면은 셔터 스피드와 ISO를 변경할 수 있는 수동 모드가 됩니다. 조리개는 1.8로 고정이에요. 조리개는 만질 수가 없고 셔터 스피드하고 ISO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션 블러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다음에 ND 필터 리뷰할 때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눌러서 오토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EV라는 거는 오토로 했을 때 밝기를 한 스탑 올릴 건지 한 스탑 내릴 건지 그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좀 더 밝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EV를 누르고 옆으로 하면은 1스탑, 한 스탑이 밝게 이렇게 찍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려가지고 어둡게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를 했을 때 내가 밝기를 높이겠다 줄이겠다 너가 알아서 조정을 해줘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물을 찍을 때면은 0.3이나 0.7 정도 밝게 해주시면 인물이 이쁘게 나와서 인물 찍을 때는 EV 값을 살짝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옆에 4K 60프레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눌러보시면은 4K 60프레임을 할 건지 4K 24프레임을 할 건지 바꾸실 수가 있고요. 1080 필요했을 때도 24프레임을 할 건지 60프레임을 할 건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4K 60프레임이 가장 무난하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장 공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드론이 4K 60프레임을 촬영할 때 1시간 7초를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4K 24프레임으로 내린다면은 1시간 10분이 늘어났죠. 더 저장할 수 있다고 하고 1080p의 24프레임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면은 2시간 51분을 저장할 수 SD카드가 차 있으면은 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는 거하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위로 되어 있는 건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 옆에 작은 숫자는 지금 현재 속도가 몇인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옆으로 되어 있는 건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숫자는 현재 속도가 얼마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요건 비행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도 모양이거든요. 요걸 누르시면은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눌러서 크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확대, 축소를 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화면을 바꾸실 때는 촬영되는 영상을 누르시면은 두 개가 또 스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동그라미에 화살표 있는 거를 누르시면은 레이더가 됩니다. 이때 장애물이 가까이 있으면 빨간색으로도 뜨고 얘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물이 찬 모양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앞으로 기울었을 때, 뒤로 기울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이 진짜 많이 불 때는 얘가 출렁출렁합니다. 이런 부분 보면서 아, 기체가 많이 출렁이고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동그라미에 나눠져 있는 모양 오른쪽 아래 거를 누르시면은 이륙했을 때 비전 센서가 보고 있는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한반위로 전진할 때는 앞에 있는 비전 센서를 볼 수 있고, 옆으로 갈 때는 옆에 있는 비전 센서로 보이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레이더에서 왼쪽 위에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은 화살표가 가운데 가고요. 동그라미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걸 누르면은 조종자가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종자가 가운데 있는 게 보기가 편하니까 요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같은 경우 누르시면 이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륙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이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이륙하는 거죠. 바닥에 놓고 이륙이라고 써져 있는 걸 누르고 있어서 완성이 되면 이렇게 이륙할 수도 있습니다. C1을 누르고 있어도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고, 이륙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동그라미가 완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동그라미가 완성되는 2초 동안 C1 버튼이 됐던 화면을 됐던 누르고 있으면은 이륙을 하고요. 이륙한 후에는 H자에 내려가는 마크로 바뀝니다. 이걸 눌러서 착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똑같이 착륙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자동 착륙을 안 해요. 자동 착륙을 안 할 때는 밑으로 끝까지 내리고 있으면 착륙을 합니다. 끝까지 내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착륙을 하죠. 그래서 바닥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자동 착륙은 못하지만 강제로 스로틀을 내려서 착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포커스 트랙을 사용하는 마크고요. 이것도 이륙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지렁이 모양 같은 경우는 웨이포인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 눌러서 웨이포인트를 예전에 설정한 거를 가져와서 똑같이 날릴 수도 있고, 웨이포인트를 새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륙하기 전이니까 예전 거를 가져오는 걸 알려드리면, 왼쪽 아래에 네모난 A4 용지 같은 거 있죠? 그걸 누르시면 예전에 촬영했던 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종기가 바뀌었다 해도 내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지렁이 모양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누르면은 끌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종료, 저장하지 않고 종료,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륙하고 수고하셨습니다. 2부는 비행하면서 알아봐요. 자동 RTH 고도는 지금 얘기했듯이 120까지 올라가고 150m 이하로 비행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드론이 있는 위치에서 150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키는 게 옳지만, 손 이륙하는 방법은 손에다가 놓고 이륙을 누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프로펠러가 위에서 돌잖아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당연한 거지만 바닥에 잘 놓으시고, 이렇게 기우뚱하게 하시면은 이륙하다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평을 맞춰 주시고 이륙 버튼 누른 다음에 꾹 누르고 있어서 이륙을 완전히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착륙하는 방법은 드론 밑에다가 손을 넣으면 드론이 바닥하고 최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로 쓱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조종기의 스로틀을 끝까지 내리고 있으면 착륙을 시작해요. 시작하기 전까지 손도 가만히 있고 스로틀도 끝까지 내리는 걸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그때 살포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넣으면 올라가고요. 내리고 있고요. 내려올 때 살포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90%의 배터리가 남아있고 40분 28초 동안 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떠 있잖아요. 39분 14초. 시간이 천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호버링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비행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다르니까 비행하는 시간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는 걸 알면 되시고, 장애물 센서가 하얀색으로 나오잖아요.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거고,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돼요. 그러면서 현재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 때는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충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인지하시고요. 스포츠 모드를 언제 하냐라고 하시면은, 지금 요런 데를 지나가야 된다, 뭐 좁은 데를 지나가야 된다, 잠시만 센서를 꺼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못 돌아오는 상황, 리턴 톰 했는데 못 돌아오는 상황, 또는 바람이 강해서 제대로 비행을 못할 때, 그럴 때는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그 바람을 뚫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말고는 스포츠 모드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필요한 순간이 끝났으면은 바로 노멀 모드나 시내 모드로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 여기 더하기를 눌러서 내가 있는 곳, 바라보는 곳을 기억을 하고, 뭐 이렇게 2번은 이렇게 와서 바라보는 거 2번 누르고, 올라가서 밑에 보고 이렇게 3번 이렇게 눌렀다고 했을 때 다음을 누르고,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영상에서 보충 수업을 하고요. 그거를 눌렀을 때 좀 전에 갔던 1번, 2번, 3번 요거를 순차적으로 갑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 날에 와서도 똑같은 데를 찍을 수 있고, 다음 계절에 와서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것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웨이포인트의 강점이죠. 내가 갔던 곳에 환경이 변하거나 시간의 흐름이 변하거나 그런 거를
거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능은 모든 방향에 센서가 있는 드론들한테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행동 1번, 2번, 3번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3번까지 끝나고 나면은 리턴 투홈을 자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리턴 투홈 멈추는 방법은 여기 X를 눌러서 멈춰도 되고, H자 요거를 살짝 눌러서 멈춰도 돼요. 요게 캔슬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짝 누르시면은 캔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버튼이니까 취소하는 버튼은 요걸로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리턴 투홈 하다가 취소해야 될 때도 있고, 퀵샷 이렇게 돌다가, 아니면 액티브 트랙 하다가 위험해 보여갖고 멈춰야 될 때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여기 있는 H자, 여기는 H자를 눌러서 취소하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은 즉각적인 대처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포인트는 눌러서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액티브 트랙 모양은 누르시면은 사람, 차, 배, 이번에 하나 더 나왔죠. 자전거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더하기 버튼이 누를 수 있게 됐고요. 좀 가까이 가면 사람도 알아볼 겁니다. 좀 가까이 가고 이제 사람도 알아보죠. 그랬고 사람을 누르면은 모양이 사람 달리는 모양으로 되면서 사람을 봤다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누르면 밑에 자동차 모양이 되면서 자동차를 봤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피사체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지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포커스 트랙 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비행하면은 얘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계속 카메라는 여기를 봐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도 가능하고요. 요 포커스 트랙 아래에 있는 눈 모양은 지금 바라보는 게 됐고요. 눈 모양을 눌러서 액티브 트랙하고 POI가 있습니다. 우선 POI 같은 경우 누르면은 얘가 회전을 해요. 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주면은 속도가 빠르게 돌고요. 이럴 때 비행도 가능합니다. 뒤로 멀리 뭐 이런 식으로 가라고 하면은 멀리 가요. 그래서 내가 조종 가능한 POI 이 지점을 계속 바라보면서 돌아주는 거. 근데 이 POI는 느리게 돌게 하고, 정말 느리게 돌게 하고 걸어 다닐 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요,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POI를 굉장히 천천히 돌게 해놓고, 이렇게 돌게 해놓고 한 바퀴를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피사체를 정확하게 가운데 놓고 회전을 살짝 해주면서 잘 쫓아옵니다. 회전이 살짝 들어가니까 지루하지 않은 영상을 볼 수가 있어서 좋고요. 어지럽지도 않아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등장하는 모습이나 대화하면서 가는 모습을 촬영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랙, 그래서 피사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움직여야지 뒤가 생기잖아요. 내가 가는 방향의 뒤가 이제 뒤로 옵니다. 뒤로 와야지. 이런 식으로 내 뒤로 오게 할 수도 있고, 내 오른쪽에 오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오른쪽에 와서 비행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조절하는 것을 누르시면 외부원과 안에원의 높이와 거리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원 거리는 4m로 가깝게 오게 하고 높이도 2m로 낮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원은 한 6m로 하고 높이는 한 4m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8m 하자. 내부원일 때는 이 높이, 이 거리, 외부원일 때는 2배 거리, 2배 높이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왼쪽, 내 오른쪽인데? 오른쪽 여기잖아. 오른쪽. 그치, 오른쪽. 제가 좀 움직여야지 어디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냥 오른쪽에서 오게 됐고, 여기에서 뒤에 원을 누르시면 4m, 8m. 왼쪽 아래에 있는 원을 사용해서 위치를 계속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더 같은 거 누르시면은 현재 얘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센서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눌러서 내려놓으실 수도 있고, 오토라는 게 있어요. 오토로 누르면 안의 원과 외부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자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촬영을 해주는 거를 내가 조종기를 안 들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뛰어갔다 올게요. 어떻게 또 찾았네. 한번 달려갔다 올게요. 근데 바닥이 아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한 건데 여전히 오토로 사용했을 때 위치를 정말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아요.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다음 위치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도에 보면은 계속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좀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펌웨어 업데이트로 나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포커스 트랙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게 여기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사진은 말 그대로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주는 거. 그 다음에 사진 아래에 있는 AEB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기술이죠. AEB. 연사 같은 경우 한 번 눌렀을 때 연속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 몇 장까지 찍어줄 거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잡고 옆으로 돌릴 때 옆으로 움직이게 해놓고 연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을 때 연사 누르는 것보다 움직일 때 연사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피사체가 뛰어다니거나 점프했을 때, 그럴 때 연사 3장이냐 7장이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진에서는 개인적으로 인터벌 타이머 요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인터벌 시간은 2초에서 길게는 1분마다 찍을 수 있게 해주는데 2초로 해놓고 그냥 촬영을 걸어놓고 내가 여기에서 행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죠. 바라돔 드론 모임 때 대문 사진 매번 찍잖아요. 그럴 때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어 놓으시면은 좀 좋은 사진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동영상보다는 사진이 해상력이 더 좋은 거 아시죠? 멈추는 건 다시 정지 버튼 누르면은 멈추게 되고요. 인터벌 촬영까지 알아봤고요. 동영상에서는 표준하고 슬로우 모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표준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 이런 부분을 바꿔서 촬영할 수 있는 거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바꾼다면은 아까 전에 4K 60프레임이 있었던 곳이 1080p 240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4K에 120프레임을 쓸 거냐, 4배 슬로우, 1080p 240프레임 쓸 거냐, 8배 슬로우, 요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천천히도 좋겠지만 4K의 화질을 포기 못해갖고 4K 120프레임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하실 때 좀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죠. 4K 120프레임으로 촬영한다면 지금처럼 4배 슬로우 모션을 걸어도 매우 부드러운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느낌 있는 모습을 만들 때 슬로우 모션 추천드립니다. 마스터샷 같은 경우는 단일 메뉴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람 같은 거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범위, 중간, 자금, 넓음,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지도에 어떻게 찍히는지, 자금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적게 돌아다닌다는 걸 알 수 있고, 넓음으로 하면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알 수 있죠. 자금으로 해가지고 한번 찍고요. 스타트를 하면은 자금으로 찍어요. 드론이 1-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8번의 행동을 하는데 1번 드론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촬영하는 거 해주고,
2번 멀리에서 서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는 거, 피사체를 중심에 놓고 돌아주는 거, 원거리에서 도는 거 한번 하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서 전진 비행, 피치 상향 요게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죠. 지도 보시면 확인이 되죠. 단거리 서클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43, 44, 45%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완성이 돼가는 게 보이죠. 로켓, 이번에는 로켓이고요. 피사체 중심 회전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8번째 것까지 다 촬영이 되면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료가 돼요. 100%가 됐죠. 그 다음에 마스터샷 완료, 기체 원위치로 복귀라고 써져 있고 원위치로 왔습니다. 마스터샷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서 넓음으로 비교해 볼게요.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거리를 많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 자금을 사용하면 피사체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피사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사람이나 피사체가 잘 보이길 원한다면 자금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피사체보다 주변의 풍경을 좀 더 보여주고 싶다면 넓음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샷은 내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작 누르면 알아서 녹화가 시작되고 끝나면 녹화 끝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굉장히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고요. 편집 또한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스터샷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샀다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마스터샷 이거 하나만 사용하신다 해도 이 드론을 산 본전은 뽑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샷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마스터샷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로로 하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미니5 프로 같은 경우 세로도 되죠. 자금으로 할게요. 세로로 했을 때는 풍경이 잘 나오는 것보다 인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니5 프로가 있다면 프로 버티컬 전체 센서를 사용한 세로 영상이 가능하죠. 미니5 프로를 가지고 있다면 마스터샷 이거 하나는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샷 다음에 퀵샷이라는 게 있죠. 퀵샷 같은 경우 정해진 그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전진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지가로도 우와 회전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긴 거죠. 스타트를 누르면은 전진하면서 이 회전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 주네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영상을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아마도 돌아오면서도 촬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이렇게 180도까지 돌아가는 영상 메뉴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밑으로 전방 180도 120m 15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꺽쇠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방향 후방 40에서 40 6 12 뭐 최대 18 이렇게 회전 속도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 속도 같은 경우 느리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초 동안 한다고 써져 있네요. 다시 스타트를 누르면 3, 2, 1. 이번에는 40도를 꺾고 그 다음에 돌면서 시작을 하죠. 뒤로 가면서 40도에서 40도가 이 정도에서 끝나네요. 뒤로 가면서 180도가 확실히 더 많은 양을 회전하니까 좀 더 역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전방 후방 사용할 수 있고 180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드로니 같은 경우도 눌러서 피사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 자동차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래 박스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아래를 박스를 누르면 여기를 쳐다보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 거리는 30m로 되어 있는데 120m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120m를 좀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은 여기를 바라보고 뒤로 가면서 위로 가면서
이 사선으로 이렇게 쓱 올라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정말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행지 가셔서 드론이 한 번씩만 사용한다 해도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로켓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 거냐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피사체를 설정하시고 이것도 바닥 하셔도 되고요. 고도를 30m로 갈 건지 80m까지 갈 건지, 80m로 하면은 80m까지 쭉 올라가면서 피사체 머리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사체 머리 위로 가면서 마저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죠. 앞으로 와서 피사체 머리 위에서 80m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요것 또한 주변의 풍경을 보여주기 좋은 퀵샷이죠. 서클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돌아주는데 전 방향 장애물 감지 센서가 없는 드론들은 추락하는 위험이 매우 큰 퀵샷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꼭 주변에 부딪힐 게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모든 방향에 센서가 있는 드론을 사용하신다 해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꼭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선택하실 수 있고 시작을 누르시면 한 바퀴를 돌아줘요. 얘랑 거리가 떨어진 만큼에서 돌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면 조금 떨어진 데서 이렇게 돌고, 여기에서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돌아줘요. 퀵샷이 완성되는 시간은 옆에 빨간 버튼에 화살표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헬릭스, 개인적으로 헬릭스 좋아합니다. 헬릭스는 위로 뜨면서 뒤로 가는 드로니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뒤로 가면서 멀리 가는데 회전을 해요. 그래갖고 딱 한 바퀴 회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고 반경은 10m냐 120m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120m로 해갖고 왼쪽으로 해갖고 시작을 누르시면 배터리가 부족하다네요. 요거만 찍고 돌아올게요. 그래갖고 이렇게 헬릭스는 정말 주변을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한 바퀴 돌아서 멀리 가서 내가 시작한 점에서 끝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기를 보여주고 싶으면 드론을 앞에 세워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돌아서 멀리서 여기에서 다시 찍어주니까 이렇게 시작한 위치로 와서 끝난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 100%까지 되는 거를 확인하시면서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돌아올 때는 녹화를 안 해줘요. 녹화를 하고 싶어 갖고 누른다면은 복귀 중이 취소가 되는 거지 녹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 지금 10%가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리턴 톰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륙했잖아요. 여기로 착륙하는지 한번 봅시다. 에어3S, 매빅4 프로, 미니5 프로, 얘네들이 라이더 센서가 생기면서 정말로 초정밀 착륙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 그래서 오 알았어요. 배터리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은 배터리 좀 갈고요. 아유. 그 다음에 부메랑 있죠. 부메랑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도는데, 부메랑 던지면 던지는 곳에서 타원으로 길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선택하시고 드론이 길게 한 바퀴 돈다고 보시면 돼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동차를 봤을 때는 가깝고, 여기서 돌면서 위로 쓱 올라가면서 굉장히 뒤로 멀리 가줘요. 이렇게 뒤로 쭉 가서 이쪽을 보여주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부메랑 돌아오듯이 다시 가까이 오면서 멈춰줍니다. 모든 방향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없는 드론은 사용하실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해요. 아무튼 돌아버리는 그런 행동들은 장애물 감지 센서가 없는 드론들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행성, 요거는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드론 위로 시작해갖고 로켓으로 올라간 다음에 사진을 다 찍어서 원형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가 있죠. 하이퍼랩스는 가만히 떠서 그 시간의 흐름을 좀 빠르게 나타내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 같은 경우 인터벌 2초마다 사진을 한 장씩 찍을 거고요. 5초짜리 영상을 만들 겁니다. 속도는 1.8km 달릴 거고, 요게 뭔 말이냐, 위로 눌러 가지고 보시면 인터벌 시간을 몇 초마다 찍을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길이가 몇 초로 만들 건지, 완성된 길이가 5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내가 여기에서 속도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1.8 기본으로 놓을게요. 기본으로 했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이 상태에서 여기 녹화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2초마다 한 장씩, 한 장 2초마다 계속 찍습니다. 이때 내가 조종기를 끝까지 밀어도 1.8km로 날아가게 돼요. 최고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을 걸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를 사용하실 때는 이때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이럴 때 크루즈 컨트롤을 눌러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설정하는 방법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C2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3분 동안 촬영을 할 거고,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125장의 사진을 찍을 거고, 지금 31장, 32장 찍고 있고요. 지금 완성된 게 1초 분량을 만들었고 최대 5초 분량을 만들 거다 라고 보면 되고요. 더하기 1S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누르는 순간에 1초를 더 촬영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초를 더 촬영한다는 거는 25장의 사진을 더 찍겠다. 2초마다 한 장씩 찍으니까 2초 25 곱하기 2 50초죠 50초의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프리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거다. 그 프리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하고 같이 이렇게 쓰신다면 쓸만하긴 한데, 그냥 쓰시기에는 좀 아쉽고요. 서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똑같이 한 바퀴를 돌아주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잡아주면 여기를 바라보고 서클을 시작합니다.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영상을 찍은 거죠.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교차로 그런 데에서 차들이 빨리 지나가는 모습.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거의 배터리 하나는 타임랩스로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되면 영상 생성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고요. 코스락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거죠. 코스락이라는 가는 곳을 설정해 놓고 내가 바라보는 곳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를 바라봐라 라고 해놓고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찍겠죠. 이렇게 보면서 찍겠죠.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코스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락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자물쇠를 누르면 내가 가는 방향이 잠긴 거고요. 이제 바라볼 곳을 정해주면 되거든요. 네모로 어디를 바라볼 건지 해주면은 내가 가는 곳은 아까 전에 정해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코스락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이 정도 속도로 해갖고 시작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방향, 설정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찍어주는 영상. 그래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모습이 돼요. 목표물을 지나가면서 가까이 와서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모습이 찍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상당히 멋있게 찍힙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동차나 그런 거를 바라보는 것보다 산을 지나가면서 찍을 때 산 정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그럴 때 참 웅장하게 찍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락 다음에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포인트.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5번. 그 다음에 점점점을 눌러서 방향, 손방향, 인터벌 2초, 길이는 6초라고 되어 있네요. 6초짜리 영상 2초마다 찍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웨이포인트로 가가지고 촬영을 시작할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1, 2, 3, 4, 5, 6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웨이포인트를 사용한다면 좀 창의적인 타임랩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타임랩스 특성상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가야지 영상이 이쁘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은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장애물이 없었는데 장애물 감지가 됐다고 하면서 멈추는 일도 생기네요. 파노라마 같은 경우 프리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을 찍어서 1번 시작 누르고 종료 지점 이렇게 종료를 누르면은 촬영 시작을 누르면 알아서 촬영을 해주죠. 화면으로 알아보기 쉽게 구체형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33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180도) 180도 정확하게 이렇게 옆을 딱 요만큼을 찍어주는 게 180도죠.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특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드론이 사진으로 담을 때 파노라마 사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각으로 찍으면은 9개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죠. 수직으로 해갖고 촬영하면은 세로로 3개 딱 만들어서 한 장을 만들어 주죠. 180도 사진을 높은 곳에서 찍으시면은 멋있게 잘 나옵니다. 제가 좀 올라가서 찍어 볼게요. 180도 이렇게 바라보고 180도를 찍어 볼게요. 180도의 매력은 정말로 쨍하고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촬영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설정은 집에 가서 하죠. 힘들어. 메뉴 설명을 해볼게요. 점점점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들 있죠. 여기에서 안전 탭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 비행 보조에서 우회, 정지, 끄기 3가지가 있고요. 말 그대로 끄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틱으로 비행할 때 장애물을 만났을 시 우회로 해놨으면 우회를 하고요. 정지로 하면은 어떠한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끄기를 하신다면은 정지하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그냥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애물 회피는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우회도 좋지만 저는 정지를 가장 추천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지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회 옵션은 표준하고 고급이 있고요. 정지로 했을 때는 우회 옵션은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우회로 했을 때 표준은 장애물 회피를 좀 안전거리를 두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은 기체가 더 매끄럽게 비행하며 자세를 정교하게 변경하지만 충돌 위험 높음, 사용시 주의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표준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내에서 영상을 찍는데 좀 행동이 표준으로 했을 때 크다, 너무 빨리 피해서 불편하다, 그럴 때는 고급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레이더 표시는 여기 장애물이 있었을 때 화면에 띵띵띵 거리면서 표시되는 부분 있죠. 그거를 보일 거냐 말 거냐인데 보이는 게 좋겠죠. 고급 RTH는 최적하고 프리셋이 있습니다. 최적은 무조건 고도를 올리지 않고 빠르게 돌아오는 거를 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셋은 내가 지정한 고도, 지금 120으로 돼 있죠. 120까지 무조건 수직 상승한 다음에 리턴 톰 위치까지, 머리 위까지 가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돌아오는 게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RTH 고도는 지금 얘기했듯이 120까지 올라가고 돌아오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비행하는 도중에 내가 홈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혹은 내가 홈포인트를 다른 데로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R 설정은 이 화면 안에서 착륙할 때 드론이 착륙할 위치가 그림으로 보이고 리턴 톰 할 때 초록색으로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화면에 표시할지 안 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부 다 켜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고도는 500m로 해놨습니다. 150m 이하로 비행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드론이 있는 위치에서 150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 부분은 지키는 게 좋지만
고속도로에서도 단속 카메라가 없을 때 과속을 좀 하고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그렇게 가는 게 좀 당연시 되듯이 물론 지키는 게 옳습니다. 지키는 게 옳지만 지키세요. 최대 거리 같은 경우는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가시거리 바깥으로 비행하려면 또 특별 비행 신청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눈이 엄청 좋다고 우기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드론이 뭐 1km 가도 내 눈에는 보여요 라고 우기시면 가시거리니까요. 콤파스 정상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건드실 게 없고요.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필요라고 나왔을 때 배터리 용량 알려주는데 아래에 어서오세요.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필요라고 뜨면은 그때 하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은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시면은 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필요라고 안 떠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은 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IMU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오류가 떴을 때만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암을 펼쳤을 때 전원을 킬 건지 다리를 접었을 때 전원을 켜고 끄고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켜놓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배터리 정보를 누르시면은 이 배터리가 몇 번 충전했는지 50% 사용한 게 2번이면은 100%가 되어서 한 사이클이 돌았다고 보시면 되죠. 2번 사용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보조 LED 요거 같은 경우는 켜기 끄기가 있는데 자동으로 놓으시면은 저조도 상태에서 바닥을 보기 위해서 보조 LED가 켜집니다. 보조 LED는 여기 있는 요 LED입니다. 바닥이 제대로 보여야지 정확한 착륙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 LED는 자동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지효구역 잠금 해제는 지효락을 해제할 때 쓰시는 거고 네드론 찾기 눌러서 내 드론 위치를 지도로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찾으러 갔을 때 깜빡임 및 신호 시작을 나중에 누르셔야 돼요. 미리 누르고 가시면은 다른 사람이 집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도로 확인해 보시고 가까이 갔을 때 하시면 되고 지도를 볼 때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고 가시는 게 드론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 고급 설정에서는 여기서 만질 건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신호 끊김 때 RTH 리턴 톰으로 해 놓으시는 게 맞고요. 하강이나 호버링으로 하는 거는 실내 촬영을 하실 때 그럴 때는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특별한 일 아니면은 무조건 리턴 톰으로 해야지 신호가 끊겼을 때 얘가 돌아오면서 신호가 다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강이나 호버링으로 했을 때 신호가 끊겼을 때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렵게 되겠죠. 비상 프로펠러 정지는 눌러보시면은 언제든지 하고 비상 시에만이 있어요. 비상 시에만이라는 단어가 조금 내가 여기에서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시동이 꺼질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실험을 해봤죠. 비상 시에만 5로 바꾸고 좀 뒤로 간 다음에 안쪽으로 모으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오랜 시간 동안 미안해. 하나 둘 셋. 자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정지 버튼을 온 오프라고 해야 되는데 비상시에만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은 시동이 꺼질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상 온 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 프로펠러 정지 기능을 꺼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전 포지셔닝 및 장애물 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꺼놓으시면은 착륙할 때 어서오세요. 지면에 가까이 왔을 때 속도를 줄이고 살포시 내려오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꺼놓으시면은 착륙할 때 바닥하고 거리를 몰라서 그냥 쿵 떨어져요. 잠깐만. 우리가 원래 착륙할 때 쭉 내리고 있으면은 부드럽게 내려오잖아요. 그러지 않고 쿵 떨어집니다.
잠깐만. 센서를 꺼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쿵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전 포지셔닝 및 장애물 감지를 끄는 경우는 뭐 드론 낚시를 위해서 뭔가를 매달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매다른 것 때문에 장애물로 인식해서 계속 드론이 위로 올라가는 일, 하강을 하려고 하는데 착륙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 아니라면은 이 부분은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어 같은 경우는 단위가 미터법, 킬로미터법, 야드 파운드법이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킬로미터라고 생각해요. 1초에 몇 미터가 가느냐보다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가 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확대는 표준이면은 지금 글씨 크기가 이 정도고요. 큰 글씨로 바꾸면 커진 글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좀 안 좋거나 가독성이 더 중요하신 분은 큰 글씨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개인 EXPO 설정은 시내 모드,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최대 수평 속도가 시내는 21km로 달릴 수 있고 일반은 54km로 달릴 수 있고 스포츠는 68km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 속도를 내가 바꿀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웬만하면은 건들지 말고 시내 노멀 스포츠 그 속도를 내 손에 익히시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내 모드에서 난 더 느리게 가는 게 꼭 필요해. 그럴 때는 시내 모드의 최대 수평 속도를 줄이고 상승 속도도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포커스 트랙 설정, 사람에서 기본이 있고 사이클링이 있고 내부원하고 외부원 높이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차량으로 했을 때도 내부원, 외부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부 반경은 왼쪽 거, 외부 반경은 오른쪽 걸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 높이, 외부 높이 이것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사람으로 한다면 제일 낮게 했을 때가 2m, 흰색으로 나오면 괜찮고 더 내리면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이걸 활성화해야지만 더 내릴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걸 활성화하시면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클링이랑 사람은 2m까지 내려가는 게 안전 범위고요. 차량으로 했을 때는 6m까지 내려가는 게 안전 범위네요. 짐벌 모드에서 팔로우 모드는 얘가 수평을 계속 잡아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수평을 잡아주죠, 짐벌이. 그런데 여기에서 FPV 모드로 바꾸신다면은 얘가 기울어질 때 같이 짐벌도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좌우 흔들리는 영상을 만드실 때 좋아요. 팔로우 모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서 드론, FPV 모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PV 비행 모드처럼 찍을 수 있다는 거고,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짐벌의 0점을 맞춰주는 건데 이것 또한 짐벌 캘리브레이션 필요라고 떴을 때 그럴 때 하시면 됩니다. 스틱 모드는 모드 2,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모드 2고요. 어서오세요. 스틱 모드 같은 경우는 위아래 좌우 방향에 대해서 세팅 값을 다르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드론을 맨 처음에 사용하시면 모드 2가 맞습니다. 뭐 이전에 헬기를 사용하셨던 분은 다른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헬기랑 똑같이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버튼 맞춰 설정은 여기 있는 커스텀 버튼 있죠, 요거에 대해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 보통 C1 버튼은 그대로 놔두시고 C2는 카메라 세로 모드, 가로 모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크루즈 컨트롤이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 튜토리얼을 눌러 가지고 보시면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행 튜토리얼은 맨 처음에 켰을 때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보시려면 여기에서 비행 튜토리얼 보기로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했을 때랑 사진으로 했을 때랑 메뉴가 다릅니다. 지금은 동영상이니까 MP4로 나왔고요. 색상은 보통 H1G, 디로그M, H1G를 사용하시려면은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하고 같이 쓰신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도화지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디로그M까지 사용하신다면은 이 파일은 색 보정을 꼭 하셔야지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디로그M을 사용하시면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트를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처럼 색상이 물 빠져 보이는 색상에서
이걸 키시면은 색 보정이 들어간 색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으로 사용하시는 가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자막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데 동영상 자막을 켜 놓으시면은 비행에 대한 정보, 위치, 속도 뭐 그런 정보들이 기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필요 없다면은 동영상 자막은 꺼 놓으시는 게 좋고요. 깜빡이 방지는 그냥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히스토그램은 이걸 켜시면 요 옆에 네모가 나오면서 밝기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요거는 그냥 꺼 놓으셔도 되고요. 피크 레벨은 MF 모드일 때, 그러니까 매뉴얼 포커스일 때 보이는 거를 높음으로 해 놓으신다면, 매뉴얼 포커스를 사용했을 때 초점이 맞는 부분들은 빨갛게 나옵니다. 초점이 맞는 부분,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맞는 부분들 있죠. 빨갛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진하게 나올 거냐, 낮음으로 하면은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윤곽을 얼마나 진하게 표현해 줄 거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 포커스 쓰시는 분 아니면은 수동 초점을 사용하시는 분 아니면은 요거는 꺼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과다 노출 광고를 켜시면은 하얀색이 많이 하얗게 보여서 여기가 색 표현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환한 곳을 얼룩말 패턴이라고 하죠. 이걸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색 표현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밝기가 너무 밝구나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필요 없다면은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격자선은 구도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을 그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자선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중앙만 이렇게 십자 나오도록 그거 사용하고 있고요. 프레임 가이드는 눌러서 구형 4:3, 1:1 이런 거에 대해서 프레임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찍히는 거는 그대로 찍히는데 너는 이거를 나중에 편집할 때 요렇게 편집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찍는 게 좋겠지 라고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정사각형으로 찍는다고 하죠. 제가 잘 안 해갖고 모르는데 아마도 그럴 때 이런 프레임 가이드를 사용해서 찍는 구간을 잘 보면서 찍으시면 결과물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가이드를 키면은 찍는 건 똑같지만 보여주는 부분을 정해서 볼 수가 있다.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선명도하고 노이즈 감소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선명도를 높이면은 경계 부분, 선예도가 높아져서 좀 또렷하게 보이는 편이고, 선명도를 낮춘다면은 좀 부드럽게, 경계가 부드럽게 보이죠. 노이즈 감소는 마이너스로 안 내리는 게 좋더라고요. 지난번 오즈모 360 때 비교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바닥의 질감을 보면 텍스처 2가 잘 보이고 텍스처 마이너스 2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2배로 확대해 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또렷하게 보이는 걸 원한다면 텍스처 2를 하시고, 부드럽게 보이는 걸 원한다면 텍스처 마이너스 2나 0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장치 포맷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맷을 누르면은 내부 장치 포맷 할 건지 SD카드 포맷 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SD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내부 저장 장치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폴더명하고 파일명 맞춤 설정, 이 두 가지는 파일이 저장되는데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파일이 섞여도 잘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니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녹화 중 캐시 켜놓으시면 됩니다. 녹화하는 모습이 저용량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추락했을 때 찾아보거나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니까 녹화 중 캐시는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최대 동영상 캐시 용량을 2기가로 내려놓으신다면 부담 없으니까 2기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기 중 퀵 트랜스포 허용이라고 해서 휴대폰의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해서 드론하고 연결해서 무선으로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게 퀵 트랜스퍼입니다. 전원이 꺼졌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대기 전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꺼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같은 경우는 듀얼 밴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정보에서 이름이나 와이파이 이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기체 펌웨어, 그 다음에 새 업데이트 확인, 이런 부분, 색이 다른 부분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 5 프로에 대해서 모든 거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담아놓고,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랙이나 퀵샷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려놓은 곳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드론을 좋아하거나 드론을 구입했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